네. 일단, 그래요. 저는 간단하게 제가 이 영성을 입문하면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이거에 대한 좀 확신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여기에 완전 100% 확신까지 다 있으신 분들이 한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분명히 있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작용은 명확하게 있겠지. 하지만 이것만 우리가 인지하고 이게 정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다 오행 운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끼워 맞추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사실상 우리가 사주팔자, 일진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 하루하루가 다 예측된다라는 것만 봐도 무언가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의 에너지 활동이 존재한다. 우리가 아직은 다 풀어볼 순 없더라도 분명 그런 영역은 존재하구나. 이 정도는 다들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것들 역시 알고 보면 너무나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얽혀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지금 이런 에너지 작용들이 사실 너무 쉬운 것들인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작용을 연산하기가 어려운 것뿐인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가 배우는 현대 수학이랑 비교하면 훨씬 더 저는 쉽고 어, 쉽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단순하잖아요. 어린애들 색깔 놀이인 거예요. 음. 음, 저는 이제 이쪽 길을 본격적으로 좀 걷게 된 거는 한 2019년도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18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년도쯤에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음, 확신까지는 없었어요. 네. 확신은 오히려 재작년이죠. 23년도 세상에 딱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23년도에 폐관을 끝내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조금씩 그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서 어떤 좀 디테일한 제 심경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래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현상을 내가 이해하는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 볼펜이 굴러간다. 그럼 뭐 만류 인력의 법칙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행 운동으로 생각하기까지 처음 드는 생각은 중력 때문에 굴러가는 거구나. 이거에서 다들 시작을 하잖아요. 왜 굴러가지? 기울어서 중력은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생각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을 하나하나 바라볼 때 평소에는 내가 책상이 기울어서 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지금은 이걸 바라볼 때 수 운동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오행 쪽으로 비춰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내가 얼마나 이 세계에 빠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오행 운동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오행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면 펜이 굴러가는 거를 오행 운동 중 수 운동이라고 보게 될 것이고 근데 내가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에 너무 물들어 있고 그 사상이 너무 강하게 바뀌어 있으면 이걸 보는 순간 기울어져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진다 라고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저의 변화를 눈치챈 거는 그런 사소한 포인트에서였어요. 평소 같으면은 중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는 수 운동을 생각했구나 라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조금 변했구나. 내 사고방식이 이전과는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인간관계에서 음, 우리가 조금 되게 어려워하는 포인트들 있잖아요. 이 사람을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될 때. 근데 사실 제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람들이 발전하고 고쳐보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해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안심되는 것도 있고 뿌듯한 것도 있었는데 어, 아직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내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가서 지금의 사고를 가지게 됐는지 세세하게 다 기억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저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이해득실을 따져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이렇게 하면은 이건 좋고 이건 조금 어렵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에 있다고 생각들 하세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유. 우리가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이 사람이랑 뭔가를 할 때 이걸 얻을 수 있고 잃을 수 있고 이걸 생각해 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자동 반사잖아요. 누군가 관계 가질 때, 이 사람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생각하잖아요. 왜일까요? 손해보기 싫어서. 그러면 이 손해보기 싫은 마음은 어떠한 감정에서 오는 걸까요?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대비하지 말라는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왜 대비를 하지 않아야 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비를 하더라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니까. 현재를 못 살아가니까. 자, 이 펜이 굴러 떨어져요. 조금만 치면 이제 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얘가 지금 여기 이렇게 멈춰 있어요. 이게 멈춰 있는 동안에 얘가 멈춰 있을 때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얘가 멈춰 있으면은 나는 마음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굴러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내가 여기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신경이 여기로 쏠리겠죠?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세미나를 못하고 이거를 신경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현재 내가 해야 할 일을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모르는 얘 때문에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이게 떨어졌을 때 뭐 심각한 일이 일어나서 세미나를 망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더 신경 쓰이겠죠. 왜 그럴까요? 중요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어떠한 일에 대한 중요도가. 봐봐요. 큰 문제는 대비해도 되고 작은 문제는 대비 안 해도 된다. 작은 문제는 그냥 지나가면 되니까. 작은 문제, 큰 문제를 우리가 정의한 대로만 세상이 그렇게 펼쳐질까요? 작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이렇게 막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펜처럼 생긴 폭탄이었던 건 다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막 열심히 미래 계획 다 짜놨는데 나 이제 미래 계획도 다 짰고 나 이제 뭐 투자금 넉넉하게 받아가지고 투자 계약서만 써서 투자금 받아오면은 내 인생은 다 풀린다 해가지고 기분 좋게 횡단보도 지나가는데 트럭에 치여 죽었어. 뭐 어떡할 겁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확률이 뭐 적고 높고 뭐 이런 것들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불안하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떻게 내일이 또 꼬일지 모르고 이거는 사실 너무 단순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받아들임의 차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꼬였구나. 잘못됐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 생각. 지금 한순간이라도 그 생각을 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다가 행복한 순간이 한 번이라도 온다면, 즐거운 순간이 한 번이라도 온다면, 그 순간을 만들어준 것은 과거에 내가 꼬였다고 생각했고, 안 좋았다고, 망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포인트들이 합쳐져서 지금 현재의 이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과거에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없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행복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과거의 모든 것들은 이 행복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게 해줬던 디딤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부정한 감정도 느낄 수 있고, 긍정적인 감정도 느낄 수 있고, 행복 느낄 수 있고, 슬픔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불행을 느낄 때마다 내가 괴롭잖아요.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벗어나는 방법은 이 방법인 거예요. 포커스를 즐거움, 행복, 내가 지금 원하는 것에 두는 것, 그리고 그것만 보려고 하는 것. 어, 대비를 안 하면 그 문제가 생길 거예요. 네. 대비되지 않았을 때 그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터져야만 내가 다음날 로또에 당첨될 수 있다면 다 받아들일걸요? 다 받아들여요. 또 그렇습니다. 나 지금 저기 가면은, 강도한테 협박당해서 돈 뺏길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가지고 막 못 가. 못 가는데, 음, 야, 너 저기 지나가면은 돈 뺏기든 어쩌든 내가 로또 1등 당첨번호 알려줄게. 막 신이 그렇게 막 그래. 그냥 갈게요. 그러면서 가. 그럼 강도가 막 칼 들고 막 들이밀면은 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다 꺼내. 저 통장도 찾아와서 드릴까요? 더 드릴 수 있는데 돈 궁하시죠? 저 되게 궁해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 진짜 알아요. 제가 다 드릴게요. 그러면서 다 갖다 줘. 왜? 신이 내일 나한테 로또 1등 번호 준다 그랬잖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인드로 사는 거예요. 네. 분명히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지금 나한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는 나중에 나한테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일어난 것이다. 사실 근본 없는 이야기예요. 근본 없는 이야기지만 그냥 내 머리를 꽃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난 것만 인지를 하고, 혹은 강도가 나한테서 돈을 뺏는 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사람 하나 살렸구나. 얘 원래 여기서 강도짓 하고 막 이러다가 잡혀가지고 신고당해서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사실 나도 옛날에 돈이 너무 궁해서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과거의 나를 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보답을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실제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태도를 갖지 않고 누군가한테 내가 늘 얻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그 사람한테 해준 거라고 뭐 내가 손해봤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무언가 받았다며 보답을 해주는 일들이 꽤나 많았어요. 난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자기는 자꾸 받았대. 감사하다고 뭔가를 해줘 나한테. 그러면 가만히 있었는데 뭐 받았다. 기쁘잖아요, 또. 또 기쁜 거야. 계속 기뻐하는 거예요, 매 순간.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지만, 분명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타고남일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이 사고 회로가, 어, 나를 슬프게 만들거나,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회로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감스럽네요. 네. 뭐, 어떡합니까? 네. 유감스럽네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음양론이라고 해서 어둠이 있어서 빛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기뻐. 다 빛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도 상대적 음양론이 또 발동해요. 다 긍정적이지만 더 긍정적인 사람을 긍정이라고 할 것이고 덜 긍정적이면 또 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임. 아, 저 사람 되게 부정적이구나. 내 기준에서 좀 부정적이구나. 생각을 되게 힘들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유감스럽네요. 뭐 어떡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약간 금묵자욱 될지라도 내가 옆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 막 부정 다 털어내주려고 애쓰다가 같이 뭐 껌해질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뭐 이것이 삶의 진리라고 나는 생각할 수 없어요. 이 금묵자욱, 군주자적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우리 붉은 것은 뭐예요? 빛의 상징이죠. 검은 것은 물의 상징이잖아요. 얘네들은 상극인데 검은 것 가까이 하면 검게 되는 것, 빨간 것 가까이 하면 붉게 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은 것을 원하느냐, 붉은 것을 원하느냐. 저는 붉은 거를 무조건적으로 검은 것보다 더 원한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검은 거를 한창 원했던 때가 있었어요. 뭔가 좀 낭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외로운 팔자를 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혼자 이제 슬픔 이런 거에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그냥 검은 것을 내가 원해서 즐겨보면 고독이 되잖아요. 약간 낭만 있는 고독. 네, 그런 거를 좀 좋아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생각이란 걸 좀 해봤을 때, 이 세상이 펼쳐지는 모양새를 봤을 때 내가 진짜 가슴으로 너무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은 붉은 세상인 것 같아요. 빛나는 세상, 빛으로 채워진 세상. 이 검은 사람들이 나쁘다라는 생각은 더 이상 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대인관계가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네. 논점은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상의 주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미 주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왜 내가 주인이냐? 내가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세상이 다 짜증나 보여요.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세상이 꽃밭이에요. 전 꽃밭이 싫어요, 알러지 때문에. 그, 어, 좀, 저는 좀 치우치지 않는 사람으로 할게요. 꽃밭도 뭐, 짜증나는 세상도 뭐 다 상관없어요. 감정 동요를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요했던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으로 바뀌어서 비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짜증을 하나도 안 냈어. 막 기쁘게, 야, 밥 먹었냐? 이러니까, 깔보냐, 이 새끼야? 이러면서 갑자기 짜증나니까, 말투를 왜 그딴 식으로 하냐? 막 이렇게 막 해버린다고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봤을 땐 얘는 아무리 봐도 짜증냈어. 난 그런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의도로 한 거 맞잖아 라고 해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내 세상이니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맞다는 이유가 다다다다 다 나와요. 그죠? 맞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짜증을 냈을 거며, 뭐 때문에 얘가 날 깔봤을 거며, 과거부터 다 나온다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창조자예요. 이 세상의 창조자.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어요. 에너지 형태, 사상 형태, 그리고 물질 역시도 머지않아. 싹 다. 우리 모두는 창조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 세상에서 온전한 창조신으로서 세상의 주인이니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교류를 할 수 있고 교감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내 세상에서 주인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여자 화장실이 있고 남자 화장실이 있어요. 여자 화장실 관리는 뭐 여성분이 하고 남자 화장실 관리는 남성분이 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런 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서로의 이제 공간을 침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규정을 깨고 하려면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세상의 주인인 것이 우리한테 규정인 거예요. 내 사고방식이 내 것이고 이것은 내가 스스로 창조해내서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게 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정인 거예요. 내가 접속한 내 컴퓨터인 거예요. 우리 몸은. 근데 이것을 남한테 맡기면 사실상 남을 탓하면 안 된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남이 내 컴퓨터에 접속해서 이것저것 다 만지고 막 바꿔놓을 수 있게 해놓고 바뀌었다고
야, 이거 왜 다 네 스타일로 처리했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따져버리면은, 그냥 불만 많은 사람일 뿐인 거죠. 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뭐 엄마 때문에, 친구 때문에, 뭐 전 남친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내 세상은 사실상 다른 세상이, 다른 세상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나로서는 창조될 수 없는 세상이라고 난 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서 되게 웃긴 거는, 그래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래요. 사실 이게 참, 어찌 보면 난제예요. 그죠? 이 개념을 알려드렸을 때, 이 대화가 통해서, 아, 그런 거였군요. 이제 그래도 내가 머리로 조금 아니까 노력을 해볼게요 해서 계속 알아차리려고 해요. 내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세상에서 주인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었구나. 분명히 내 세상의 주인은 난데 다른 사람한테 휘둘려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에 의해서 내 사고방식이 바뀔 뻔했구나. 아, 정신 차려야지. 자신감 가지고 내가 주인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저처럼 되겠죠. 그냥 지 세상인 거야. 근데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에 눌려가지고, 어, 내 세상의 주도권을 뺏겨버리는 사람들은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을.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이 진짜 완전히 내 거라고. 완벽하게 내 거라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독립적인 자기 세상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야, 법 지켜야지라고 하면은 바로 못된 말을 하면 됩니다. 네.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법을 지키든 말든 뭔 상관이야. 너나 지켜야지. 그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네. 당신에게는 그게 사실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 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법이란 게 건재한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예쁜가요? 법으로 세상이 온전히 통제가 되나요? 법은 생각보다 부실한 부분이 많아서 이용하려면 얼마든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지키는 사람만 약간 손해본다라는 이상한 생각이 들게 만들기도 하고 난 법이 되게 불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도 가끔씩 급하면은 횡단보도 막 그냥 뛰어간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한테 막 제 얘기 아니에요. 네. 웃으시길래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야, 그거 불법이잖아 이러면서 막 엄청 뭐라 그래. 횡단보도 무단횡단은 괜찮고 뭐 다른 거는 안 되고 이 기준은 또 어디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세상에서 그 사람은 자기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니까 주인의식 가지고 상대방한테 내 세상은 이렇기 때문에 너도 내 얘기 들어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침해한 거죠. 사실상 상대방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그 상대방이 나한테 야 내가 이런 하는데 이거 막 불법인 것 같아 해도 될까? 물어보지 않았어. 근데 아, 내가 막 물어봤어. 너 그거 뭐 어떤 구조로 돼 있는 거야? 이런데 이게 구조가 이런데 사실 이거 불법인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어봐서 대답했는데 걷다 대고 내가 가르치려 드리면서 불법이잖아 하지 마. 그래서 나 약속 시간 늦어가지고 아까 금방 횡단보도 막 그냥 제끼고 왔는데 하지 말라 그래. 횡단보도 그냥 제끼는 거는 괜찮은 거고 그 친구가 뭐 사업상으로 불법 요소가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나쁜 거라는 거지. 그 횡단보도 그 제끼다가 사람도 많이 죽죠? 지가 죽는 게 아니라 그거 피하려는 사람이 죽기도 많이 죽거든요. 사소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벌금이 작으니까. 그 벌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냥 국회의원 대가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작은 문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개인의 사상적 판단. 그리고 그 개인의 에너지가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구워 삶으면은 자기의 어떤 세상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펼쳐낼 수가 있다. 지금 내가 그러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내가 그 국회의원이랑 4대가 안 맞으면 어떡해요? 너무 안 맞아. 난 그 사람이 만든 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결국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을 하라면서, 근데 보편적인 기준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요. 대인관계 할 때. 야, 그래도 보편적으로 다들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뭐, 다 다수결로 처리하죠, 뭐.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뭐, 다 집단이 있죠? 집단마다 문화가 있어요. 한국도 하나의 집단이에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한국이란 하나의 집단이고, 한국은 한국만의 문화가 있고, 일본은 일본만의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과반수를 넘는 투표가, 일본에서는 과반수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나 결정할 때마다 전 세계가 나서가지고 다수결 투표를 해야지 사실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러한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할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한데, 보편적인 기준을 자꾸 이야기하며, 자기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기준, 심지어 그 얘기를 꺼낼 때, 우리 뭐 네이버, 구글 이런 데서 빅데이터 프로그램 써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통계 자료로 이야기하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사람 잘못 만나면 이것만 믿고 살다가 진짜 사람 잘못 만나서 보편적인 기준 통계 자료 때려버리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내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신념도 좀 저는 낭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념 지키며 살아가는 거 멋지잖아요. 아, 나는 뭐 신념이 뭐 이거야 해가지고 막 지키고, 아,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신념이야 막 이랬는데, 그죠? 근데 그거 막 끝까지 지키고 막 이러면 회사 생활할 때는 아, 저거 완전 패급이라고 막 이러고. 근데 뭐 집에 들어오면은 또 와이프는 우리 남편 진짜 멋지다고. 근데 또 뭐 장모님은 또 아니래. 막 다 달라. 신념은 자기가 이제 이걸 지키면서 나 스스로만 그냥 나는 이거 지킬 거야. 너무 먹고 싶어도 참을 거야. 이런 거에서 자기 만족을 좀 할 수 있지만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무너졌을 때 자기 스스로도 무너진다. 내 신념이 어쩔 수 없이 무너졌을 때 내가 뭐 한다고 지금까지 이걸 이렇게 열심히 지켜왔나. 내 자존감과 함께 무너지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채식주의자를 평생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이제 채식주의자 이제 뭐 친구들한테 난 앞으로도 평생 채식을 할 거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기가 별로 안 땡기고 내가 채식 요리를 먹는데 너무 만족스럽고 이미 충분하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네. 거기에 신념이 있었으면은 내가 못했을 것 같은데 난 그냥 앞으로 내가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언을 했던 것이죠. 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대비 이런 것들이 억지로 내가 가야 할 길을 편한 길이나 더 좋은 길이나 이런 것들을 놔두고 힘들게 막 땅굴 파서 가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에 대한 변수는요, 정말 사소한 문제에서도요. 오늘 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뭐 할지, 이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날지 딱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30만 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가 있대요. 명리학에서는 그렇게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진을 분석할 때는 통계적으로 확률 높은 것을 분석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에너지 작용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물질적 사건으로 재해석을 했을 때 30만 가지 이상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삶은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뭐 할지. 네, 뭐 할지. 저는 사실 고민이 종종 드는 게 이따가 뭐 먹지? 밖에 없어요. 진짜 그게 제일 난제예요. 왜냐면은 30만 가지 이상의 변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레시피 같은 걸 기억을 안 해요.
그냥 매번 느낌대로 음식을 한단 말이에요. 아, 저번에 이거 맛있었는데 해가지고 그 완벽한 맛이었어. 딱 그 맛을 내고 싶어. 근데 소금 붓다가 쑥 들어간 거예요. 끝났죠, 뭐. 생각이나 했겠냐고. 아, 나 좀 있다가 그 맛을 다시 느낄 수 있겠지. 너무 신나가지고 소금 붓고 있었는데 소금 뚜껑을 누가 열어놨어. 뭐 어떡해요? 끝난 거예요. 네. 인생이 그렇게 많이 끝납니다. 아니, 맞잖아. 이게 사건의 중요도만 개인차가 있을 뿐이지. 네? 어쨌거나 우리는 이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됐다라고 할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좀 기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분명히 1000번, 10,000번을 생각대로 안 됐는데 한 번 생각대로 되면은 앞으로도 계획을 짜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참 그 사주 뭐 가르치고 사주 보고 할 때 그 사주 어플 그거 가지고 그 컴퓨터 뭐 그런 걸로 앱이 이제 사주 자동으로 풀어주잖아요. 그거 보지 말라 그러거든요. 너무 잘 틀리고 많이 틀린다고. 걔는 내 디테일한 상황도 모르고 그냥 통계 자료만 뽑아내는 거잖냐. 많이 틀리고 잘 틀린다. 근데 가끔 맞아 이러면서 맨날 봐요. 가끔 맞으니까. 그러니까 10번 중에 9번 틀려도 한 번 맞으면은 이게 10번 대비했을 때 한 번 이게 딱 맞으면은 그래도 한 번은 맞는구나 해서 집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식 계산할 때 이 음식 하나 사는 거 그냥 살 수 있잖아요. 음식 가격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내고 사면 되잖아요. 근데 결제 실패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10만 원 결제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늘 그것과 똑같은 결제 시스템이에요. 미래에 대한 내가 시간을 결제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왜 남들은 10,000원만 내고 그 시간을 살 수 있는 거를 왜 남들보다 9배 더 내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10배죠. 10배 지불하고 살아가는 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게 물질적 수지 타산을 계산을 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대비를 해서 10번 중에 한 번 맞추면은 진짜 그건 잘 맞추는 거예요. 난 그거 잘 맞추는 거라고 생각해. 계획대로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모든 게 완벽하게 다 풀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신의 경지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계획하는 사람 치고. 왜냐하면 변수가 30만 가지가 넘는데. 그럼 맞춘다? 이미 좀 많이 수행이 되신 분이겠죠? 그러한데도 손해라고. 너무 손해잖아. 감정 손해고. 만약에 그거를 내가 계획대로 이렇게 안 됐을 때, 감정적으로 내가 부담이 전혀 없어요. 아, 틀렸네? 재밌네. 그럼 괜찮아요. 근데 우리 뭐 도박장 가가지고, 막 1,000만 원, 1억 막 이렇게 걸고 도박하다가, 죽었네? 재밌네? 이러면은, 이거는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1억 덜덜 떨면서, 이러고 도박하면은, 이거 죽으면 어떡해요? 이거 죽으면은, 무너지잖아. 이 사상이 무너지잖아요. 이제 인생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죠? 늘 우리는 그런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나는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괜찮으면 상관없는데 내가 그거 괜찮지 않으면 거기에 내가 휘둘릴 것 같고 감정이 동요될 것 같으면은 그 방법을 안 해야죠. 근데 사실 이걸 안 했을 때 안 하고 살아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테니까 안 하고 한 번만 살아보면 나는 이거 못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나 이게 마약이라고 생각해. 다른 건 마약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고 매 순간 나한테 주어진 상황을 내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완벽한 마약이라고 생각해요. 이 맛을 한번 보면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 갑자기 나한테 나는 지금 된장찌개 먹으려고 그랬는데 피자를 갖다 주면은 너무 맛있겠네요. 피자 내일 먹을 건데 그죠? 아니 너무 좋죠. 이게 사실 피자는 제 몸에 부담이 많이 돼요. 근데 그래서 내가 된장찌개로 타협을 보고 있는 건데 누가 갑자기 피자 먹을래? 이러면서 딱 갖다 주면은 오히려 좋아 이러고 그냥 먹어도 되고 몸에 부담이 있는 거는 뭐 그 다음에 처리를 하든지
근데 갑자기 먹고 나서 알았는데, 쌀 피자에다가 치즈도 이게 모조 치즈인데, 기름은 올리브유 가지고 만든 모조 치즈였어서 너무 사실 건강에 좋은, 날 위한 이제 프레젠토였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그러면은, 그거 먹는 순간에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 아, 내가 그거 건강 생각해 지금까지 못 먹었는데. 여하간에, 별일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상황, 차려진 밥상에 늘 감사하고 즐겁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퍼즐 맞추기를 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어떤 애한테 한 대 맞았어. 그래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개운하고 좋아. 혈색도 좋아졌어. 얘가 혈자리 쳤구나. 사실 이제 나쁜 놈으로 위장했었던 그런 허준 선생님의 환생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유 없이 갑자기 딱 때린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여기 피가 뭉쳤네. 탁 때려줬을 수도 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갈까요? 네. 네, 좋습니다.